이어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금태섭 양양자 의원 두 분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각각 창당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 정도 나눴어요. 뜻을 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여지를 발견했고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 신당 태동설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또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의 상황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신당의 논의들이 지금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의 혁신이 먼저 저는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구상하면서 원내 제1당이 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론도 그렇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여론도 그렇고 당내에서 비명계라고 하는 몇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당혹스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너무 이제 그분들 표현도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막 100m를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뛰어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이른바 비명계 네 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도 다르게 흘러갔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이제 상황 판단으로 이제 저런 판단을 하시고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공식화를 해버렸잖아요. 예. 시점까지도 내년 초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뭐 취재도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얘기 듣는 거 보면은 일단 당내에서 가장 의원들이 많이 있는 더 좋은 미래라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네. 숫자도 많고 이분들이 상당히 중립적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입장을 낼 때 당의 여론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네.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분들이 뭐 성명 내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신당 추진 의사를 빨리 철회해달라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우리 화면도 봤습니다만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같이 도왔던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많은 의원들께서 신당 창당은 벌써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 대표께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도 하시고 집권당 대표도 하면서 정말 민주당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현재로서는 이런 객관적 조건들이 이 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1월 초에 어떤 신당을 만들고 네. 이런 과정들이 여의치 않은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이럴 때는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 전 대표께서는 큰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런 당내의 상황, 당외의 여건, 또 우리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목소리 이걸 좀 반영하셔서 지금이라도 입장을 좀 바꿔주시기를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공식화에 대해서 비명계는 물론이고요. 친낙계 의원으로 꼽히는 분들마저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경험을 한두 해 한 게 아닌데 신당을 구상하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까지 어느 정도 좀 같이 따라올 사람들을 설득을 해놓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좀 섣불렀다, 느닷없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급발진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올 여름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년 6월인가 미국에서 귀국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한참 동안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소위 수박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이 이런저런 수모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목소리를 제대로 냈으면 새 교합이 됐을 겁니다. 예. 근데 그때는 침묵하다가 네. 지금 급발진이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소위 전직 총리 세 분, 그러니까 예.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예. 이 세 분이 총리 세 명이 이제 삼총사가 돼서 이 삼총사가 삼총당을 만들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가 아직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니까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아직 여권 성숙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지? 뭐 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한편은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얘기는 조만간에 그러한 여건은 안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가 신당에 합류하는 그런 분위기는 당분간 안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네. 먼저 나가서 자기가 소위 텐트를 쳐놓고 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 신당에 합류할 세력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소위 그 나중에 새 규합을 하기로 하고 네. 먼저 집을 져놓기로 결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창원 교수님 아까 그 보리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덜 여문 보리인가요? 아니면은 다 익은 보리밥인가요? 그러니까 왜 아까 지금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게 호응이 없다, 당내 호응이 없다. 그 다음에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선택이 지금 소위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명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 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부나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한 1월 달, 2월 달은 돼야지 신당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소위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소위 공천 학살을 당해야지 나갈 명분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그 명분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천 학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소위 개파들이 줄줄이 따라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낙연 총리 대표가 제 신당을 창당하게 된 명분을 뭐라고 내세웠냐면은 국민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뭐 반윤 비명이 제3 선택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윤 비명의 컨텐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작년 6월에 귀국을 했으면 반윤 비명의 컨텐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풍부하게 꼭 네. 필요한 일인지를 국민들에게 강연 정치 많이 했잖아요. 설득을 했어야죠. 그리고 준비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까지 국민에게 제3의 선택지를 주기 위한 컨텐츠는 하나도 없고 네. 선거 불과 두세 달 앞두고 깃발만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깃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거 뭐 자다가 붕청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앞서서 평가를 했듯이 지금 민주당 내부의 호응도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갤럽 조사에 보면은 46%가 부정이라고 나와요. 네. 이 얘기는 중도층 안에서도 소위 말해서 제3 선택지를 주는 거를 네. 그다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중도층이 제3 선택지에 대해서 호응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도층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위 반윤 비명, 제3의 선택지에 대한 컨텐츠 준비도 안 돼 있고 네. 명분 축적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뒷북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수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그거 하나랑 또 한편으로는 당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야 된다, 가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뭐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그 뭐 중도에 지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문발차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먼저 출발해놓고 네. 그다음에 승객을 태우자는 겁니다. 개문발차형 신당이기 때문에 저는 철회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 점에 앞서서 왜 이낙연 대표를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그 비난하는 논지는 그거잖아요. 노욕이다. 큰 어른으로서 당의 큰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왜 지금이냐? 뭐 기다려야 한다는데 당을 이제 분열시킬 수 있다. 그렇죠.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 이유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그 대선 떨어지고 나서 보궐선거 출마할 때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그거는 정말 그게 노욕이 아닌가요? 그리고 당의 직전 어른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았습니까? 그땐 비난 안 하다가 그다음에 또 당대표 선거할 때는 바로 대선 후보가 그 당대표 나오는 게 그게 사실상 논란이 많았는데도 그때 비난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뭐 78점 몇 %로 당선됐다고 다 옹호하고 그때 했어요. 근데 왜 이런 분들이 그때는 비난하다가 이낙연 대표한테 비난합니까?
저는 그게 지금 형평이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온전하게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신당을 꾸려가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아 이낙연 대표님 상황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저희 지금 상황이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맞는 건데 무조건 이낙연 대표를 비난하면서 하는 건 맞지 않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설령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굉장한 좀 말하자면은 좀 부담스러운 제안과 또 그 질타를 받더라도 만나야죠. 만나서 아 이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제가 무리했고 이런 데 대해서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가봅시다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고 문을 열어야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분열을 막겠다면 저는 그건 가능하지만 네. 지금 오롯이 이낙연 대표의 노역이다, 때가 아니다, 당 어른으로 살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신당 작업을 멈추라? 좀 그렇게 하면 이낙연 대표가 당연히 저는 개문발차연 신당 가는 것이고 예. 간 다음에 2월 달쯤에 그때 이제 기호를 정하는 시기가 오게 돼요. 각 정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그때 만일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한 사람들을 이낙연 대표가 20석 이상만 가지면 기호 3번 정당 됩니다. 네. 저는 그것 또한 무시 못할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매우 잘 짜야 될 것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끝까지 텐트를 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중간에 철수를 하게 될지 이것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